정신과 의사 정혜심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은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전망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위조된 부품이 원자력 발전 시설에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고리 원전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순식간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멈춰선 실정입니다. 전체 발전 용량의 3분의 1이 불능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원전 전문가이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모시고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 오느라 바쁘셨죠? 예.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멈춰서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에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많은 이 시점에 무려 10개나 되는 이제 발전소가 멈춰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부품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기기의 결함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에서 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여름 최악의 전력 수급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전력 당국에서 하는 정책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게 되면은 미리 계약을 좀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전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제 주로 기업체들인데요. 그런 기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더 주게 됩니다. 오히려 전기를 더 싸게 주는, 그러니까 싸게 공급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로도 이제 안 되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전기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규모 정전, 우리가 2011년도 9월 달에 큰 정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치들을 다 하다가도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일정 부분은 전기를 임의로 끄는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전국적으로 전기가 꺼지는 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그 2011년도 같은 경우 블랙아웃에 가기 바로 직전 단계였습니다. 그걸 이제 가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껐던 것이고요. 블랙아웃이 이제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기가 다시 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뭐 일주일에서 많으면 열흘 이상 걸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단순히 있습니다. 전기가 정전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엄청나죠. 그렇죠. 이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좋은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은 실제로 그 2011년도 당시에도 핸드폰이 안 터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배터리가 있더라도 기지국에는 전기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공급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기 모터로 다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이라든가 또는 뭐 비근한 예로 자동차 경우에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그 기계도 다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나는 전기를 안 쓰면 그냥 뭐 컴퓨터나 뭐 전등 정도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전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다. 가정 그렇게 같은 이해하시면 되는 경우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전기가 안 돌아오면 냉장고가 멈춰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집에 있는 음식 특히 이제 그렇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이제 상하게 되겠고요. 예. 뭐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문제 엘리베이터 쓰고 예, 뭐 이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엄청나죠. 정말 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 자,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멈췄었는데요. 문제의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위조됐다는 게 특히 이번에 지적됐습니다만 대체 어떤 부품이며 어떻게 위조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제 핵발전소에는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로. 이제 로가 이제 핵 발전,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핵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냉각제 소실 사고라고 예. 이제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 쓰나미에 의해서 정전이 되면서 안에 냉각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냉각제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되면 그 원자로가 굉장히 고온 고압이 됩니다. 예. 그 고온 고압에도 이 원자로를 제어하는 제어 케이블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한 거였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럼 고온 고압 형태에도 견뎌야 되는데 이제 못 견디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서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제 이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위조를 해준 거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만약 그런 사태,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예. 원자로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원자로를 냉각시켜라 혹은 압력을 낮추어라 이렇게 해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제어실에서 아무리 신호를 줘도 신호가 안 가는 거죠. 이 케이블이 문제가 야, 생겨버리면 그럼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더 크게 예.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 민감한 원전 부품 시험 성적이 위조됐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뭐 이게 지금 요번 한 번의 일이라면은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예. 뭐 10분 양보해서요. 하지만은 좀 멀리 보게 된다면 작년도에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작년도 이제 영광 5호기, 6호기를 비롯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제 그 핵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예. 납품업자가 이제 납품을 하려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한수원에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제 문서를 위조한 거죠. 예. 예. 이런 일이 한번 밝혀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발 방지책 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문서에 대해서 다시 검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새로운 사건이 또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이나 한수원의 관계자들은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겁니다. 과연 그때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니까 예. 큰 틀에서 그런 면에서는 그때 해서 다시 다 검수를 다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잡힌 거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한수원에서는 뭐 약간의 유형이 다르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이것은 이제 뭐 그 위조한 사람들이 이제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정부가 예.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운영자도 이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예. 그걸 감독하는 감독 기관에서도 사실은 이 모든 게 지금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예.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 생활이나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로 이런 그 내부든 외부든 네. 이런 그 점검 장치가 없다는 것은 이거 좀 일반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게 뭐 아주 상식적인 거고요. 예. 근데 작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한수원 직원이 이런 비리 사건 내지는 여러 가지 연루 사건에서 약 30명 정도가
구속이거나 입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각각 유형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중고 부품을 마치 새 것처럼 납품한다거나 또는 그 진품이 아닌 소위 얘기한 짝퉁 부품을 납품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잘 몰랐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만 얘기를 해왔던 건데 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뒤늦게 나타난 거고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수원이 어디 뭐 신발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디 뭐 철근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생필품 공장도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산업의 기반이자 그다음에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 그 피해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지도 않고 네. 장기간에 걸치는 이런 중대한 사고도 날 수 있는 이런 원전에 이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걸 실상을 한다면은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서 원전 다 문 닫게 할 텐데.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수원과 같은 그 원자력 발전 시설 기관뿐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아주 촘촘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예. 뒤늦게지만은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과거에 이제 장관급이던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이제 좀 그 지위 자체가 격화되었고요. 예. 뭐 인력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도 이 어쨌든 발전소의 안전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예.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사고 안 일어난 거 아니냐. 아이고, 예,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 진짜. 말씀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원자력 촌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핵 마피아 뭐 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폐쇄적인 형태의 이 이제 핵 산업계들이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칭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런 어찌 보면 내부의 그런 그 하나의 그룹 집단을 어떻게 좀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서 개혁하고 깨트릴 수 있겠느냐. 예. 즉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죠. 예. 그런 모르죠. 것들을 이제 짚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일단은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정확한 예, 원자력 명칭은. 안전위원회.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제 그 독립적인 기구로서 현재는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은 지금 현재는 차관급이고요. 이 이제 위원들의 구성은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원들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자력계 인사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역할들을 해 왔는데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국회에서 특히 야당 쪽 이제 추천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서 과거보다는 문이 약간 열렸습니다. 예.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6월 이제 국회에서 이 좀 추천된 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나야 되는 거라서 아직은 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인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들이야 뭐 정치적으로 임명이 된다고 치더라도요. 네. 여야 간에. 네.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또 원자력 관련 뭐 그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조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원자력 진흥을 하던 예.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쪽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핵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예. 바꿔서 얘기해서 핵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핵발전 진흥을 못 해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찬성 반대, 그러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막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예. 어쨌든 국민의 안전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안전이 먼저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런 비리 사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법과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이제
간제를 해야죠.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관련 법규는 충분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정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실제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노후한 발전소들에서 수명 연장 논란이라든가 예. 또 아무리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폐쇄를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조항들 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고에 대비해서 방제 구역을 넓히는 그런 법제화들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보완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더디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논란이 있을 때는 확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제도를 바꾸는 것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신경이 안 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문제가 된 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겁니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것은 비상시에 원자로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어가 안 된다는 거는 일단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제 핵 연료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쿠시마 핵사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연료봉의 온도가 3,2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금속 재질 자체가 녹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멜트다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이 핵 연료 자체가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수습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불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 멜트다운 형상까지 가게 되면은 내부의 압력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핵발전소가 폭발해서 녹아 떨어지는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이번에 가짜 품질 보증서로 짝퉁 부품을 납품받는 등 이런 비리 이게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이것을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누군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데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인력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우리가 핵발전소 한 개에 예. 부품이 한 최소 100만 개 이상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이제 기계 덩어리인데요. 이곳에 실제로 그 감시를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는 그 밑에 산하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다 해봤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큰 시설, 정교한 시설, 사고가 나면 위험한 시설을 우리 한두 명이 앉아가 지키고 있다고 좀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볼 수가 없고 예. 한수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 사안들을 이제 보고 올리기에도 사실 굉장히 바쁜 거죠. 예. 그 정도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작년도 초에 예. 고리에 이제 그 정전 은폐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발전소의 내부가 이제 정전이 됐는데 예. 그 사실을 한 달 이상 모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도 분명히 주재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주재관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두 명이 그 전체를 다 뛰어다니면서 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 사고는 더구나 저 야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주재관이 퇴근하고 나서 난 뒤에. 예, 그럼 이거 어차피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인데 예. 주재관 퇴근 이후에도 뭔가 일은 벌어질 것인데 예. 근원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니 감시하는 주재관의 역할도 인원을 늘리거나 24시간 감시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원전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한수원 네. 그 자체의 표현을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윤리라고 할까요? 네. 이게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리 은폐 사고 같은 경우에 당시에 발전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이 정전 사고는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한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은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비리 사건 그 이전에 있어났던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의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실제로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은 거는 조그마한 차량에 붙이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골프채, 현금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제로 받은 것이 예. 이제 적발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품이 아까처럼 중고라든가 짝퉁이라든가 이런 부품이 들어온 걸 다 눈 감아 준 거죠.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런 비리 사건들도 결국은 다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제보로 밝혀지지 않은 거는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말 그 한심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우려스럽고요. 네. 아까 누차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일반 어디 뭐 제조업체 공장이 아니라 네. 이게 우리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기이지만은 만약에 인재든 천재든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뒷감당이라는 것은 이건 뭐 일본 상상할 수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뭐 뇌물 받고 짝퉁이나 가짜 중고 이런 것을 기계를 쓴다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 인근 주민들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5호기 6호기 저기 영광 5호기 6호기 때도 예. 그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고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뭐 신고리 같은 경우도 바로 인근 지역에 그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예. 아까 그 원전 마피아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뭐 마피아라는 게 비단 뭐 원전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뭐 재경부 쪽에는 뭐 모피아라고 모피아라고도 있고 하죠. 예. 또 뭐 교육계에도 마피아가 있고요. 뭐 이렇게만 있습니다만은 참 원전에도 마피아가 있다는 게 듣고 보니 씁쓸한데요. 결국 이게 먹이 사슬이나 또는 자기들 그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일 텐데 그 얘기도 좀 전해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왜 이렇게 핵발전소를 많이 지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이게 그 이미 핵 산업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이제 한수원이라든가 관련 업체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지금까지 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지었던 업체는 현대건설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얼마 전까지 근무하시던 그것이었죠. 실제로 23개 발전소 중에서 10개 이상을 현대건설이 지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 저기 3, 4호기 같은 경우에 예. 체르노빌 이후에 세계에서 최초로 건설하는 예. 그것이었는데 그 건설 공사를 또 역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사장시 시절에 진두지휘를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원자력 공학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본, 그 토건 자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예. 실제로 발전소 한 기가 요즘 건설하는데 돈이 3조 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들을 1호기, 2호기 할 때 한 기가. 한 기가 3조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뭐 4기, 5기 이상이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지을 것은 그보다 더 많고요. 아, 계속 짓습니까? 지금도 지금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지금 조만간 착공이 될 거고요. 착공, 예. 완공도 아니고요. 예, 착공돼. 지금 신고리 3, 4호기는 지금 조만간 완공될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신울진 3, 4호기도 계획이 있고 뭐 삼척, 영덕 등등등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지금 신규 부지도 찾고 있고 또 기존 부지 옆에 계속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계획대로 계속 된다면은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만 핵발전소가 12개가 들어서는 계획이 부산, 울산 사이에. 예. 지금 현재 이미 지금 다 해서 6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추가해서 6개가 더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원전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전체 우리 전기 시장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비율이 상당히 되는군요. 네. 아니, 근자에 들어서 원전에 대한 반대가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특히 뭐 이웃나라 그 후쿠시마 사고 네. 이후에랑 그런 속에서도 원전이 자꾸 이렇게 다른 뭐 흔히 우리가 알던 수력이나 네. 풍력이나 화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네. 다양한 방식도 발전 방식이 있는데 네. 이 원전으로 자꾸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예.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동안 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건설 자본이나 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핵 산업계가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예. 하나의 이제 완전한 형태의 카르텔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핵발전소를 사실 짓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죠. 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핵발전소 이제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사실상 국내 핵발전이 이제 포화 상태가 이제 앞으로 10여 년 이내에 옵니다. 아, 왜냐면은 수출로 해결하는군요. 예, 더 이상 국내에 지을 데도 없고 예. 또 이 뭐 전기 수요라는 게 뭐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예. 그 똑같은 이유로 일본에 있는 핵 자본이 지금 뭐 베트남이니 뭐 이렇게 여러 터키니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 이제 더 이상 지을 계획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도 도시바나 히다치 같은 업체들이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는 중이었던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완전한 형태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핵 자본이 이제 카르텔을 완성했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다. 예. 이제 그런 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 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이 아마도 정점에 이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모시고 원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아까 우리 원전 마피아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이렇게 반대론도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 그 마피아들의 카르텔이고 일종의 산업계 논리라는 얘기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산업계 논리가 타당성이 있고 뭐 바른 방향이라 그러면 굳이 그걸 뭐 또 반대할 이유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폐쇄적인 데다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고 그 결과로 엄청난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꼭 뭐 행정 공권력을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이 자기들의 그 생명의 담보 차원에서라도 이건 뭐 나서서 좀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예.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쟁점으로 시민사회에서 부각을 많이 했었죠.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논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이제 핵으로 만드는 전기가 이제 경제적이다 이런 예.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가장 그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예, 폐기물.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핵발전소를 폐기해 본 적도 없고 그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완전히 처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예. 모두 다 그냥 발전소 부지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폐기물 처리 비용. 네, 예. 처리 비용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일부 정립을 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폐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성이 너무나 좀 과장돼 있다, 부풀려져 있다 이런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심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그 연료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 있지 않습니까? 예. 얘는 한 10만 년 정도가 지나야 그 나오는 방사능의 양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른바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반감기인 거죠. 10만 년. 10만 아, 년입니다. 그럼 예. 우리가 몇 세대를 지나야 됩니까? 인류가 아직 역사가 만 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그 예. 일반인들한테 감이 잘 안 오네, 그죠? 예,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군요. 실제로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뭐 10만 년 정도 지나면 문자라든가 언어라든가 모든 게 바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게 이게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예.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고 또 이제 좀 약한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도 예. 보통 이제 3,400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400년께 지금 정도 있어야 한 절반 정도 이제 독성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들, 처분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 이런 것들 사실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야, 10만 년이라 10만 년이면 그때까지 지구가 있다는 보장도 없죠. 뭐 알 수 없죠. 진짜 우세개소리를 하면요. 예. 인류가 어찌 될지도 알 수.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심다는 그런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에너지 기독권청이 이제 길을 가로막고 있다. 뭐 입김을 끼치고 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국가의 이제 R&D 예.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비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전부 다 말고 예. 풍력하고 태양광 그 두 개만 딱 끊어 봤을 때 예. 20년간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비용하고 한 해 동안 예. 이쪽 원자력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비용이 비슷합니다. 아, 20년하고 1년하고. 20년하고 1년하고. 그것도 두 분야가. 그러니까 그간 사실은 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예, 뭐 이런 말로만 얘기를 다들 그랬군요.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쪽에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전력을 이제 핵발전으로 채우다는 명확한 정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모든 핵발전소를 당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 단계적으로죠. 예,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예. 그리고 노후한 발전소에 대해서 폐기하겠다. 이 계획을 먼저 밝히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집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 자신이 네. 이 원전 건설이나 이런데 뭐 최고 앞에서 나서서 선두에 지휘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맞습니다. 현대건설이 거의 다 지었다면서요. 네. 그가 사장으로 있을 때. 네.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주고요.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 좀 불명확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에너지 계획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예.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지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예. 핵발전소를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대신 뭐 안전하게 이제 가동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좀 유보적이거나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예. 그닥 좀 많은 관심은 없으신 것 같다. 예. 이런 좀 느낌이 전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비리.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리가 있으니까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 차원도 있겠으나 예. 사실은 핵발전 비중을 높여놨는데 핵발전 비중의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력이 굉장히 대란에 빠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어쨌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전한. 예.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못하고 언제 발전소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에 빠지는 상태에 지금 된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전력 정책에서는 좀 탈핵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원전의 전기 생산율이 30%라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 3분의 1인데요. 네. 이 의존율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은 높은 겁니까? 보통입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예.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핵발전 비중이 25%였습니다. 예. 일본은 전 세계 핵산업을 선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핵발전을 강하게 추진하던 나라인데요. 예.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 중에 조금 의미 있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프랑스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한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원전 비율이요. 예, 예. 이야. 여기는 이제 지난 뭐 정권들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핵무기에 대한 관심하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독 높은 편이었고요. 그 외의 나라들은 대부분 20% 그러니까 핵발전을 많이 한다는 나라들조차도 20% 안팎이거나 20% 미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방금 한 말씀 짧게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듯도 합니다만은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 원전의 그 이제 핵 재처리 시설 네. 이런 것들이 뭐 유사시 핵무기로 뭐 전환한다. 네.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사실상 핵무기 6개 분량의 뭘 가지고 있다. 네네네. 뭐 남한도 뭐 2개 분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핵무기로 전환은 실제로 가능한 거죠? 사실은 기술이 예. 두 가지, 그러니까 발전소 기술과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계속 이제 비축을 해온 거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핵무기의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 장치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연료를 만들기가 힘든 거지 기폭 장치는 뭐 일본 정도의 공학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3개월, 예. 뭐 길어봤자 뭐 1년 이내면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 그간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농축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유사시에는 그것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도 지금 서울에서 논의가 있는데 정부 스스로가 지금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해결료 재처리를 승인해 달라고 미국한테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는 이것이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이 이유다라고 하지만 예. 알고 보면은 향후 핵무기 개발하고도 연결시킬 거 아니겠느냐. 미국이 쉽게 허락해 주지 않겠네요? 물론이죠, 지금은.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맞물려서 아버지가 시작했었던 핵무기와 관련한 정책을 예. 그 이제 딸이 계속 이어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과연 이제 한미원자력 협정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예. 우리가 북한이나 이란의 경우에도 처음 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예. 상업적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 절대로 핵무기를 나는 만들려고 이걸 한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처음에는 다 상업적인 목적이고 일본도 지금도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이유는 상업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아니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평시에는 민간 항공기 그렇죠. 전세기 만들다가 뭐 전쟁 때는 유사시에는- 밑에다가 뭐 폭탄만 달면은 그냥 군용 맞습니다. 전폭기 되고 예, 그런 거죠. 뭐 그냥 전투기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예. 같은 논리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얘기를 아까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니 한수원 원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런 비리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우리 도대체 감사원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각종 비리 사건이 있으면서 예. 사실은 감사원이 한수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결과는요? 뭐 당시에 그래서 각종 비리 사건들이 이제 적발이 되었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건이 나왔다는 거는 예. 사실 이게 지금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도 수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지금 상시적으로 보고 있고 예. 이제 감사원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우짜란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비리 내지는 그 내부의 부패가 너무나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나오고는 있으나 이게 너무나 많아서 총체적인 큰 그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죠. 이게 매우 지금 심각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불길하네요. 겁니다. 예. 그게 전부 다 내부 제보로만 밝혀진다 그러면은 네. 그나마 내부 제보가 있다는 건 참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네. 저게 안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네. 나중에 고름이 확 터지면 그때는 사람이 아마 목숨을 잃을 정도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지역엔 사고 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2만 명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죽고 난 뒤에 뭐 그러면 장례식만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참 답답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제보라는 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예. 정말 황당합니다. 뭐냐면 작년도 있었던 제보 같은 경우는 예. 경쟁 업체에서 제보를 한 거예요. 또 탈락한 업체 예. 이런 경우에서. 근데 더 내부도 황당한 아니네요, 것은 사실은. 예, 더 황당한 것은 예. 그 업체도 그 똑같은 비리를 저질러서 나중에 그 업체도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예. 비리 사건들이 계속 확대되다가 내부의 그 경쟁 관계에서 밀렸던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죠. 예. 이거 정말 이거 참 굉장히 좀 참 문제네요.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그거는 뒷감당할 수가 없고요. 네. 누가 나서서 그냥
대국민 사과 90도 절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안에가 골마 터져 있는데도 네. 검찰이 수사해도 효과가 없고 네. 감사원 감사도 의미가 없고 네.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뭐 아직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그러면 결국 뭐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네. 사실상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네. 참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야말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일들을 이제 전조죠. 전조죠 그야말로. 이때 제대로 반응을 해서 예. 문제를 진짜 이제 뿌리 뽑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프랑스가 그렇게 원전 점유율이 60-70%라 그러면 아이고 저도 그렇게 많을 줄 믿지 몰랐는데요. 문득 이런 말이 누군가의 지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원전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요. 프랑스하고 한국이 원전 사고 영순위다. 네. 1순위가 아닙니다. 네. 영순위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거 우리가 그냥 어디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웃 동네 얘기하듯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왜 우리는 이런 벌써 경고불이 켜져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 둔감할까요? 사실은 그간 꽤 오랜 시간 동안 예.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또 문제가 없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송 광고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뭐 그리고 이제 한송 광고는 항상 굉장히 맑은 푸른 하늘에 예, 깨끗하다 예, 그러고. 뭉게구름 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사람들의 잠재된 그 의식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문제 없다,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이제 뭐 프랑스나 한국이다. 이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까지 핵사고가 일어났던 나라들 큰 사고가 이제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 모두 다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의 경우는 핵발전소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요. 예. 그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개수가 많고 가장 먼저 개발했고 기술이 제일 뛰어난 나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좀 그러네, 그죠? 네, 왜냐하면은 이들 나라가 갖고 있는 발전소의 개수가 제일 많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만 10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54개가 있었고요. 아, 더 많네. 예, 그리고 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약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23개. 23개인 거죠. 현재까지 예. 완성된 거는. 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예. 그리고 미국, 터졌고, 일본이 터졌고. 있으니까 프랑스하고 한국인 거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발전소 개수가 많다는 것은 예. 그만큼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가동을 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노후화도 거죠. 있고. 노후화도 있는 거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내부에 골마 터진 문제들도 있는 거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이나 러시아 뭐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한국보다 굉장히 낮은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요.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일대예요. 일대에. 이거 뭐냐면 부산하고 울산이 다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큰 도시 아닙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지만 일본도 인구 밀도가 높다지만 예. 후쿠시마 인근 30km에는 약 17만 명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많은 숫자죠. 예. 예.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요, 반경 30km로 그으면은 한 5만에서 6만 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소리는 땅이 넓으니까 예, 그렇죠. 땅이 넓으니까요. 우리는 320만. 네. 아이고야. 이 대피를 시킬 수가 없고요. 그 근본적으로 320만 명은 대피시킬 수 없는 그 사람 숫자고요. 예. 그 구역 안에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큰 내지는 공장들도 부산항, 예.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항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외국 선적도 있을 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고리 같은 데서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대한민국은 거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추기지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데 예.
그 가능성이 진짜 몇백만 분의 몇천만 분의 1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확률이 있다면 왜 그런 도박을 굳이 해야만 하는 거냐. 이런 거 청와대에서 누군가 체크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과학학께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이런 것보다 뭐 부산, 울산, 경남이 그게 경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역까지 논할 것도 없고요. 네. 그 경남에 있든 전남에 있든 32명도 아니고 320만 명이 사고 터지면 그냥 바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앙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네. 예고되고 있다면은 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해야 될 텐데 지금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도 원전 관리가 이렇게 비리가 많고 사고가 잦고 이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한국과 비슷한 이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당시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를 은폐했던 뭐 한국하고 유사한 형태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납품 비리, 저기 이제 서류를 조작하는 예. 이런 사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는 이번 경고들은 정말로 좀 유례도 없을 뿐더러 유심히 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아유, 오늘 인터뷰 중에서 오늘이 제가 마음이 제일 무겁습니다. 아이고, 예. 예. 뭐 특별히 그게 누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요. 네. 그 한 지역이 그런 개연성이 높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관련 업체나 지금 한수원이 공기업이죠. 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아마 재투자 기관이나 뭐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100% 주식을 한전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투자 기관이군요. 예. 그러니까 한전에 또 이제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죠. 네. 좀 많이 무겁네요. 질문을 네. 하는 제가 우선 많이 무겁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또 후쿠시마는 예. 반경 20km 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르노빌은 30km가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요. 예. 그런 면들을 놓고 봤을 적에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반경 15km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원을 예. 그리게 된다면 예. 반경 15km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에는 뭐 원전은 없지만은. 예, 없지만은 예.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30km 반경이다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랑 비교해 봤을 때 2배. 2배가 넘죠. 이제 예. 반경이니까요. 반경이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네 4배 이상 되는 면적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그런 면들에서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의 저런 사고는 진짜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부산, 경우에서든. 울산 그 인근 지역에 사고가 나서 만약 그쪽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면은 한 300만이 피난민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둘째 치더라도 예, 아무 그건 안 다음 다쳤다 문제죠. 치더라도 다음 문제입니다. 예. 그 지역은 이제 한 몇 년간은 적어도 뭐 농사를 못 짓거나 공장 가동을 못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어디 가다 뭐 기차 사고나 이런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때도 세슘이었는데 예.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입니다. 반감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반감기의 10배가 지나야지 안정한 상태가 된다. 예.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한 300년은 그냥 묵혀둬야죠. 아니 구미에서 불산 네. 공장에서 불산 잠시 노출됐을 때도 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정신적 네. 또 그 환경이나 농작물의 피해 네. 해서 잠시 재난지구로도 선포하고 이랬는데 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뭐 전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재난의 규모하고는 예. 상상을 뭐 진짜 만분의 1,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16번째 질문은 이미 답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태가 나면은 피해 반경이나 규모는 얼마가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준비한 네. 16번째 질문이었는데 답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좀 모색돼야 할 텐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상황이나
또 관련 업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전체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직 2%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몇 프로, 1.5%, 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은 쓰레기를 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친환경적인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그런 건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업계 상황은 어떤 거냐? 그동안 연구개발이나 이쪽에 투자가 없기 때문에 부실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 거의 100% 지금 유럽산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 풍력 발전기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산은 거의 없고요. 산발로 된 거 돌아가는 거 네, 말이죠. 네, 예. 그걸 국내에서 못 만듭니까? 그게 쉬워 보이지만 예. 이게 굉장한 그 항공 기술, 왜냐하면 예. 이게 유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망가지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기술자가 유럽에서 날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기보다 그 간단한 기계가 아니군요. 예, 그 프로펠러를 만드는 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게 프로펠러가 우리는 그 바람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얼핏 네. 예. 바람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안 밑에 기계가 작동하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는 바람으로 도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그 날개 하나의 크기가 80m가 넘다 보니까 예. 이게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 예. 그리고 이 그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럴 정도로 그렇군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님 오늘 모시고 아주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시간 관계상 네네. 서서히 우리가 얘기를 줄여야 되는데요. 네. 자, 끝으로 이번 사태와 올여름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만 좀 조언해 주십시오. 가장 큰 거는 전력 수요를 일단은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한 개라고 했는데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개는 요번 기회에 이제 발전소와 관련해서 특히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이후에 제대로 못했고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